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오늘 전공로 가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투표함 설치를 불허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됩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정책 간담회를,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여론 확산전에 나섭니다. 제2순환도로 소송에서 이긴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지어 오르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도 오름세를 타는 등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오늘 전국 공무원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찬반 투표는 잠시 뒤 8시부터 시작됩니다. 조합원 1,300명에게 전공로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입니다. 투표는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노조원들은 현장 투표소를 시청 지하 1층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투표 행위가 불법이라며 노조원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자, 그러면 노조는 왜 전국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고 또 광주시는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조로 거듭나겠다는 게 시 노조가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노조의 성향으로 볼 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시 노조는 이 같은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인 전공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광주시는 투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전공로가 불법 노조인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청 내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갑자기 근무 시간 외의 투표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시 공무원 노조의 투표를 막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윤장현 공동위원장과 박호근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와 동구 지역에서 새정치 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하면서 호남 출신 인물을 중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 출신의 정균환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전남 출신의 이윤석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해남 출신의 최재천 의원을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호남 출신 인물을 당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송에서 패소한 맥쿼리 측이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광주시와 맥쿼리 측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과 함께 중도 해지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본 구조를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중도 해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관리 운영권 매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4월부터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카드인 한페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후불제 교통신용카드를 이용해 2순환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4월쯤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한페이카드 회사 등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순환도로 운영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장간의 식당은 62살 장금숙 씨의 모든 것입니다. 1년 전 식당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금숙 씨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공사 현장에서 밥값을 못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외상값은 못 받았는데 밥을 안 주면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인부들도 있었습니다. 금숙 씨는 부족한 돈을 카드로 계산했고 카드 빚을 막으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금숙 씨는 사채를 갚으려면 가게를 내놔야 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게 할 때게 이 아파트 전세 내놔갖고 했는데 그 전세돈을 다 까먹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밖으로 나앉게 생겼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 장간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편무승 씨는 자신이 거짓말쟁이 아빠라고 자책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못 받은 석 달치 월급 600만 원은 고3 수험생 딸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수능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수능 보기 전에 계획된 날 돈이 나왔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그 수능 된 날 자기 친구들은 시험 보는데 자기는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달려서 저녁 한 끼를 못 먹은 것이 아버지로서 제일 가슴이 아프지요. 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김할머니의 삶도 체불 임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월급 못 받을까 눈치가 보여 산재 얘기는 입 밖에도 못 꺼냈고 결국 수술할 정도로 병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자식들은 적금을 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금 제대로 받고 다니셨으면 제대로 병원 치료 며칠 쉬시면서 제대로 치료받고 처음은 경락이 시작했거든요. 발목 접지는 거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은 그때 간단하게 치료받고 했으면 제대로 치료받고 일주일이라도 치료받고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습니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9명의 근로자가 임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의 딸과 한 어머니의 아들의 삶까지 한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도미노처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보훈처가 약속한 대로 다음 달 5일까지 기념곡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박승춘 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서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이달부터 하수도료를 제곱미터에 210원에서 250원으로 19% 올렸습니다. 순천시도 상수도료를 610원에서 630원으로, 하수도료는 18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어 공공요금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정하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가구당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과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등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쉽게 바꾸고 잊어버리며 사는 요즘. 쇠를 달구고 두드리며 평생 외길을 지켜온 대장장이 노인이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벌겋게 달궈진 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연신 두드립니다. 80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망치질은 힘이 실려 있고 노련한 손길이 거쳐갈 때마다 나시고 험이 있고 각종 농기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솜씨 좋은 대장장이로 60여 년을 풀무질과 새를 벼리며 살아온 유석종 할아버지. 지금도 단골 손님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도에서도 얼른 마모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보신 분이 재차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입니다. 한때는 일꾼과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대장간이었지만 세월은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은 물건에 떠밀리고 값싼 중국산에 치이면서 먼지와 걸림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갈쳤네 다 어디로 갔는가 죽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요새는 누가 배우지도 못해. 최고의 장인이란 자부심으로 평생 대장장이 외길을 걸어왔지만 자신에 대해서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대장간, 늙은 대장장이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민단체가 상경지 표해를 원천 봉쇄한 경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어제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서부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민회는 경찰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지방에서부터 막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19일 농민들을 막아선 것도 모자라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까지 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옮기게 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놓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원 대상은 정규직 사원에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관 직원의 상당수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주 대상 직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밤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골목에서 51살 김 모 씨와 52살 신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김 씨를 숨지게 하고 신 여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 내연녀가 주거 침입죄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지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교도소 부지 일부를 구치소가 아닌 교육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민원 상담을 갖고 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건립하려면 국가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광주의 미래에 걸맞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신 계승과 인재 육성을 위해 가칭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민선 2기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인화 위원장은 민선 1기를 진보적 횡포로 규정하고 광주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공교육 프로젝트로 실력 광주 위상 회복, 학교별 자율권 보장 등을 광주 교육을 되살리는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입 후보자들 간 이슈로 떠오르는 광주 지역 고교생들의 성적 하락 논란에 관한 토론회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 지원의 금융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 지원에 따르면 금융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총 480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해 전년도보다 26.6% 늘어났습니다. 교육 대상별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고령자와 재소자, 군장병, 대학생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꽃가루도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 등은 2009년 5월 광주시의 대기 중 꽃가루 분포를 측정해본 결과 지상 2km 높이까지 꽃가루가 측정됐다며 이는 대기 혼탁도에 많게는 30%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말 대기 환경 분야 저명 학술지 등에 게재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정철 홍보실장이 기획 홍보 등을 통해 대학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호남대 측에 따르면 정철 홍보실장은 무알콜, 전공체험, 지역봉사형 건전 MT를 기획 추진해 새로운 건전 MT 모델을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고 독도수호 특별전 전국 순회 전시 등 기획 홍보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